그대로 이어서 2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면 이게 참 함정을 내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고, 지금 뭐 그냥 그대로 봤을 때는 왜 정답률이 이게 28번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3%가 나왔냐면, 이게 함정을 안 만들어내서 그래요. 함정을 안 만들어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함정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지 한번 보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죠? 양수 A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M으로 하고 최소값을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랬을 때 A 플러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우리 뭐부터 해주냐면 미분부터 해줍니다. 이게 이제 미분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정리가 되죠. 3, 1 a라고 하면요, 요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죠? 는 빵이라고 해서 뭘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죠? 극대랑 극값이 되는 애들 찾아야 되죠. 그죠? 극값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3분의 a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이게 는 빵이 된 애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부분이고 여기가 3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x 그래프고요. 여기에 x축이고요. 그런데 f'x의 그래프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보면 됩니다. 이때는 증가하는 거고 이때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3차 함수였으니까 실제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원래 원함수 fx 형태는 요런 식으로 된 형태고, 이때가 a라는 거고 요때가 뭐라는 겁니까? 3분의 a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a죠. 여기가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뭐 요까지라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보통 왜 학생들이 이거 좀 많이 맞췄냐면, 최소값은 딱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즉 요 범위 있죠.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극소랑 똑같다는 걸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3분의 a를, 그죠? 3분의 a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면, 3분의 a를 여기다가 그냥 fx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면 최소값이 27분의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f 3분의 a를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그죠? 27분의 a 세제곱 27분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축소를 좀 할게요. 하면은 27분의 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이게 27분의 14라고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계산해주면 되는데, 27분의로 통일을 하게 되면 a 세제곱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이 된 거죠. 얘는 그 다음에 7이 되겠네요. 9가 되겠네요. 그죠? 9a 세제곱. 그럼 요 2를 그냥 넘겨줍니다. 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7분의, 어렵네요. 그죠? 54 빼기 14니까 얼마 됩니까?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조금만 더 계산해주면 27분의 마이너스 5a 세제곱이 되고 는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되고, 그럼 27, 27 알려주면은 마이너스도 지워주고요. 5a 세제곱이 40이 되니까 a 세제곱은 8이란 얘기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됩니다. 까지 나왔어요. a는 2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a는 2가 된다고 나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2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a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2를 집어넣나 식이 똑같이 나와요.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함정이 발동을 안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럼 여기가 뭐 딱 보니까 극대처럼 보이니까 극대니까 이때가 최대겠다 하면서 여기다 이제 학생들이 마이너스 2만 넣고 끝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만 어렵게 하려고 하면 요 a를 값을 조금 더 큰 함수를 주면 됩니다. 위로. 그러니까 범위가 마이너스에서부터 a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그 비율상 문제가 있거든요. 비율상 이제 이게 딱딱 이거랑 이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이게 비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실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 2대1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얘랑 얘가요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나 2를 집어넣나 식이 묘하게 이건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m이 최대값이 뭐 얼마다 해서 정답이 이게 12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쟤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죠? 맞나요? 계산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얘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 잠시만요. 계산이 헷갈렸습니다. 자, a가 우리가 2라는 걸 알고 있죠. a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가 2고 x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태죠. 그러니까 f에다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요. 얘는 2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a제곱이니까 4고 얘가 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 되니까 10이 나옵니다. 그죠? 10이 됩니다. 근데 f에 이제 2가 된다 하더라도 요 범위가 2까지니까, 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니까 이거 넣어줘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요것만 딱 보고도 요것만 이제 딱 보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3분의 a까지 이 생각만 하고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답이 나왔네 해서 여기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로 이쪽에 있는 게 최대값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죠? 좀 많이 틀렸을 그런 문제입니다. 2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8이고, 여기다가 넣어도 이것도 8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10이죠. 10이죠. F를 넣으면 10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지금 12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딱 했으면, 그죠? 제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극대라고 해서 최대는 아니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옛날 극대 극소 강의를 보다 보면,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그런 강의를 보다 보면 나오는 말인데, 극대라고 해서 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이게 비율이 있는데요. 3차함수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범위가 조금만 더 이래 된 얘랑 비교했다 하면은, 그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된다 했을 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이 범위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범위를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지금 한 강의 시간이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서 풀어도 지금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그죠? 40분.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한 이것보단 조금 더 작게 걸릴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그걸 했냐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막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좋을까 하면서 생각 과정을 그냥 그대로 쭉 가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함정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뿐이지, 실제 뭐 다른 걸 뭐 아주 좋은 풀이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걸 빼와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 말뜻만 좀 제대로 찾아주더라도 빠뜨려야 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만 제대로 챙겨도 지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또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제일 눈길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죠. 문제를 보자마자 제일 눈길 가는 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있잖아요.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미분 불가능하다 혹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였냐면,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분 가능하려면 부드러운 곡선이 돼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요게 제일 1번이었죠. 영어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스무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연속해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속해야 돼. 연속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뾰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점에서 점까지 거리를 그죠? 계산해야 되는데, 점에서 점까지 거리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알죠? 점에서 점까지 거리. 점에서 점까지 거리가 뭡니까? 그냥 이거죠.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정답률은 16%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6%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다 했을 때, 이게 16%라는 얘기는 한 3등급 정도?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은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6%가 맞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진행해 나가냐, 그 차이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fx가 있는데,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요 형태로 나오고 1보다 클 때는 요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머릿속에서 담아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고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점이 있는데,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까지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크지 않는 값이 gx래요. 표현을 보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나오게 되겠죠. 처음에 점이 x, 1보다 작을 경우는
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경우. 이때 이제 우리 계산을 한다는 거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1,2 중에서 작은 애를 골라라 이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한다고 하면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그거니까 x 플러스 2죠. 2의 제곱이 되는데 문제에서 거리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루트가 귀찮아서 제곱으로 해준 거거든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되게 됩니다. 2x제곱. 요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요. 거리 제곱이 나오는 거고, 얘랑 얘 거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랑 얘를 해주면 x 빼기 1의 제곱, 그죠?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랑 이것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나요?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고 했죠. 크지 않은 값에 대해서. 그럼 얘랑 x가 1보다 작을 때 크지 않는 거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비교할까가 문제입니다.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할래가 되는데, 뭐 비교하는 법이야. 그려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얘랑 그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나요 하면은, 얘가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는 좋은 그게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반제곱 같은 걸 하면 되는 그런 애들. 그럼 얘는 대칭축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요, 대칭축이 1입니다. 왜 1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죠? 이거 반제곱을 한다 했을 때 대칭축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제곱하면 x-1의 제곱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대칭축이죠. x가 1일 때.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1이고요. 대칭축이 1입니다. 얘는 대칭축이 1이고요. 얘는요, 대칭축이 그럼 얼마일까요? 한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자, 뭐 대충 2로 묶어낸다 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얼마가 되는데, 그죠? 얘를 하면 맞네요. 그죠? x 플러스 2분의 3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대칭축은 이런 애가 되겠네요. 대칭축이. 얘 대칭축 1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얘네가 이 중에서 작은 애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세요. 얘는 그럼 이미 대칭축 요런 애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렇게 되는 애고, 얘는 대칭축이 1에서 이제 1에서 얘가 2분의 3 여기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고, 대칭축이 얘는 또 여기서 1이 되는 그런 애겠죠. 다 양수니까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근데 작은 애만 골라라고 했으니까 요게 탁 지워질 거 될 거고, 요거와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면 이게 지금 뭐 보나 마나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겠다 이 얘기죠. 뭐 미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미분해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계산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죠? 이거랑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죠.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같다. 이 교점 찾는 거잖아요. 이 함수와 이 함수에. 그러면 지워지고 10x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게 됩니다. x가 여기가 좌표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조금 상당히 길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0분의 3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가 끝났죠.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찾아야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를 찾아야 되고, 그때 x 좌표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과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거리,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또 1,2와의 거리 관계. 문제가 길어지다 뿐이지 찾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딱 찾아보면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제곱. 요거 하나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하나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이거 제곱을 계산해주면 또 이제 똑같은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찾아보고, 대칭축을 찾아서 계산이 조금 길어지길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이제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플러스 25.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5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6이 나오게 되고, 숫자가 좀 더럽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하게 되보면 일단 얘가 5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어떻게 되니까 얘가 지금 1이 대칭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1이 대칭축이야. 왜냐면 반제곱하면 또 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1이 대칭축입니다. x는 1이 대칭축. 그 다음에 얘는요, 계산해보면 5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8 1가 되는데, 결국에는 1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서, 그죠? 1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서 10분의 18 정도? 그 정도에서 대칭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요 그래프가 만약에 1을 기준일 때, 1일 때가 대칭축이면 1보다 근데 크거나 같을 때라 했으니까 요거는 사라지죠. 그죠? 이건 요렇고, 쟤는 1보다 조금 더 큰 데서 대칭축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걸 찾아냈으니까 얘도 이거랑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이 또 미분 불가능하겠죠. 지금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얘랑 같다라고 이꼴로 놓고 풀면은 OX제곱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21이고요. 21은 얘가 여기로 넘어오면 8x죠. 그죠? 그러면 얘는 x는 얼마나면 8분의 2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8분의 21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쌤 그림으로 봤을 때는 뾰족한 게 맞는데, 얘가 진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점인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거 미분해서 요 값이 아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0분의 3 넣어주면 기울기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봐도 다르게 보이죠, 그죠? 얘는 올라가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올라가는 건데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죠. 물론 뭐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거와 이거에서 잘라버린 거니까 부드럽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나왔고,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라고 하기에는 다 끝난 게 아닌 게, 얘랑 얘가요, 어디서 끊기는지가 중요한데, 1에서 끊겼잖아요. 1에서 끊겼으니까, 또 얘랑, 지금 얘랑 얘가 미분되는지,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그 연속되는지, 장분계수와 옮기면서 같은지 연속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할 때 지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 그런 그냥 귀찮은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요게 보면 우리가 1대 대충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뭐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얘와 얘가 같은지 안 같은지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고 뭐 하면 됩니까? 계수, 좌우 미분계수가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죠? x는 1이 대칭축이었던 애가 누구였냐면 얘였죠. 얘였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2 1 집어넣으면 그죠? 2 마이너스 하니까 빵. 또 x는 1이 대칭축이었다가 얘죠. 얘니까 1 집어넣으면 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해보면요, 얘가 얼마나 하냐면, 얘 미분하면 10x-10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빵이 됩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4x-4입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빵입니다. 좌우 미분계수 같고요, 그죠? 연속도 합니다. 그러니까 1일 땐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야 지금은.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요거랑 요게 얼마였냐면, 아까 전에 얼마였습니까? 8분의 21이었죠. 요건 거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이거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합이 p일 때 80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8분의 21,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되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게 되고, 얘랑 얘는 그죠? 마이너스 24, 얘랑 얘는 얼마입니까? 210이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숫자가 조금 복잡은 하지만 186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네, 확인해보면 맞네요. 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갔던 게 요게 중요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먹었던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와 대칭축입니다. 2차 함수 대칭축. 2차 함수 대칭축은 뭐 일반적으로 그죠? 쌤도 강의 올렸고 하니까 풀 수는 있는데, 이런 개념이 조금 안 잡히면 좀 어려운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계산 과정이 조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합쳐서 그려야 되고, 이것도 똑같이 또 해야 되고 또 합쳐서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래서 계산 과정이 좀 긴 그런 문제입니다. 29번. 나중에 뭐 30번 풀게 되면 아시겠지만 30번은 진짜 귀찮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아마 요 두 개가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는 진짜 많이 시간 잡아먹는데, 이론을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이론 자체 생각 떠올리는 자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요거만 써놓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 이론만 제대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문제풀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 파트에 대해서는 다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적분 1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 29번이랑 그나마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 18번,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그래, 28번 이 문제 정도. 28번 요 문제가 함정으로 나오면 진짜 정답률이 더 까내려갑니다. 이게 A가 아니고 A 플러스 1이었다던가 뭐 그렇게 돼버리면 정답률이 훨씬 더 내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6월 평가원 거, 작년 6월 평가원 걸 풀어봤는데요. 뭐 딱히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없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그냥 뭐 많이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6월 평가원에 대한 문제 마치도록 하고 미적분 1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